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작년 말 연휴 쇼핑을 즐긴 뒤에 새해 들어서는 한시름 쉬어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거의 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 S&P 500 지수 올해 들어서 보니까 11번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네. 예, 사상 최고가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계속 올라가는 게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뭐 조정 없이 올라가는 건 이게 건강한 성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뭐 지금까지 AI라는 기술이 이렇게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든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AI 구독하시는 분들, 뭐 그 챗 GPT나 이런 거 구독하시거나 지금 또 뭐 바드 같은 것도 이제 유료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AI가 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실제랑 뭐 예전과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한쪽 증시만 뭐 미국 증시만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가 좋은 게 정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뜨겁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전 세계의 자금이 지금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양상으로 봤을 때 이 모멘텀은 약간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멘텀 그래도 잠깐 동안이라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S&P 500 다우 나스닥 어떻게 올랐습니까? 네, 3대 지수도 모두 다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소비 지표가 약간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좀 주간 단위로 받지 않을까 했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근데 이게 회복하는 모습에서 보통 이제 기술주가 시장을 계속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제는 약간 좀 다른 게 기술주보다는 그동안 좀 시장에서 뒤쳐져 왔던 에너지 같은 그런 업종들 그리고 에너지하고 대형 그 은행들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는 대형 은행과 에너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보통 순환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는 꺾이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에너지하고 뭐 이제 웰스파고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시장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계속 뭐 이렇게 지수 상승과 함께 같이 올라왔던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건강한 모습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섹터별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 종목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워렌 버핏의 주식 매도로 압박을 받은 애플 주가가 뭐 장 후반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래도 0.1%에 밀리는 데 그쳤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게 장 초반엔 굉장히 많이 내렸다가 보합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도 이제 저력이 좀 있고 그래도 네. 항상 이제 주주 친화적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그 애플의 그 비전 프로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주변에 사겠다는 사람은 체험은 해보고 싶다. 하지만 사겠다는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구매하신다면 저는 체험을 해볼 의향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우리 박지원 앵커님의 노트북은 사용해 보고 싶지만 네. 저는 추가로 맥북을 사거나 그러진 않는 것처럼 그런 약간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시장 경쟁력은 상당히 있어서 뭐 우리나라의 그 삼성 갤럭시가 뭐 시장에서 약간 지배력을 잃고 있고 중국의 스마트폰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틈에서의 어떤 그 시장 지배력 강한 모습 이런 게 아무래도 뭐 그 집중적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가격을 지켰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도 뭐 1% 안팎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도 다른 쪽으로 쏠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조정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투자자들은 16일 날 발표되는 PPI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생산자가 물가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 평균가를 주시하는 지표입니다. PPI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난달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가 이제 0.1% 이제 MOM으로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1%였고 지금 예상은 0.1% 정도 되는데 이거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그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달 1.0%였고 뭐 이제 예상은 0.6인데 지금 봤을 때 생산자 물가 수준에서 이제 상승 요인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생산자 물가
물가가 지금 높아지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원자재 상승보다는 이 임금 요인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저번에 나왔던 그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 그렇게 뭐 기대보다는 이제 뭐 예상보다는 좀 높았죠. 임금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뭐 CPI처럼 약간 더 예상보다는 높겠지만 시장이 충격 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미국 경제를 이끄는 소비 부문이 약화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게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커진 영향을 줬습니다. 투자자들은 예상보다 부진한 1월의 소매 판매 지표에 환호를 했는데 이 소매 판매 부진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이게 뭐 약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소매 판매라는 게 이제 돈이 있어야 많이 쓸 텐데 그럼 돈이 없어져 갖고 이제 쓸 돈이 없어져 갖고 이제 소매가 줄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반면에 그 전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 좀 줄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계절도 좀 조정해 보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시즌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소비가 좀 줄어든 것도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만큼 줄어들었냐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가 그 이제 그 약간 이 이제 하방으로 이제 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앞에서 이 표를 보시면 지금 뭐 계속 등락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리테일 세일즈 한번 보시면 스티프 디클라인이 굉장히 깊다. 작년 2023년 3월 이후로 제일 아마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작년 이맘때 굉장히 많이 썼죠. 뭐 마음껏 썼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갖고 그러다가 이제 등락을 거듭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이제 이 소비가 그 소매 판매가 이제 줄기 시작하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됐는데 이게 작년 3월 이후로 가장 그 깊게 이제 내려온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 내려온 가장 큰 이유는 뭐 그 전월에 그리고 전전월에 너무나 많이 썼던 그 영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1월 달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수입니다. 우수가 이제 눈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이제 물이 된다. 이제 더 이상 눈이 오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절기상 우수가 되는데 1월 달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얼마나 추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시잖아요. 뉴욕 이런 데 뭐 지하철 끊어지고 뭐 맞아요. 도로에 아무도 안 다니고 그럴 정도로 뭐 영하 50도가 간다. 지금 북미에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추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지를 못한 영향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데 뭐 마트를 가는 것도 뭐 쓰는 것도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상당히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각에서는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소비 패턴 자체가 지금 당장 돈이 많은 것보다는 작년 12월 생각해보면은 이제 은행에서 먼저 돈을 빌려서 이걸 그냥 땡겨서 쓴 거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과 대비했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돈을 땡겨서 쓰는 거는 네. 뭐 전 세계가 요즘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그 부채 증가율을 보면 뭐 정부나 기업이나 뭐 개인, 뭐 특히 기업보다는 이제 그 정부 부채하고 개인 부채가 너무나 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땡겨서 쓰는 거는 걱정스러운 수준인데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시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뭐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생활을 좀 확인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뭐 별로 저축 안 하잖아요. 이 극동아시아 뭐 한중일 세 개 나라만 그렇게 저축에 열을 올리지 다른 나라는 그렇게 열심히 저축하지 않는데 땡겨서 쓴다기보다는 생기는 대로 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부의 효과 가지고 있는 자산이 성장하면 그걸 담보로 또 뭐 집값이나 아니면 뭐 이 금융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담보로 또 소비 수준이 늘어나는데 소비 지출 규모가 커지죠. 그런 영향으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유럽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이 금리 인하를 먼저 미국보다 한다라고 하면은 달러화에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원달러에도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뭐 미국 이제 유럽이 금리를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겠죠. 물론 유럽의 이 인플레이션, 뭐 에너지에서 촉발된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돼서 왔던 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왔지만 과연 이게 유럽이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불투명합니다. 근데 하지만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유로화가 지금 뭐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약해졌는데 달러화가 뭐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금리를 뭐 그 유럽처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달러가 지금보다는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고 강달러가 절대적으로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연준의 대조표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그 미국 정부가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렸지만 한쪽에서는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이제 통화량이 줄지가 않고 있으니까 뭐 무한정 달러 가치가 뭐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기축통화국 뭐 주요 통화국 중 그 주요 경제국 중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장이 시작될 텐데 미국 장이 시청자분들께서 오늘도 과연 엔비디아가 또 한 번의 상승을 이뤄낼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빅테크 순위가 말 그대로 바뀌고 있고요. 25년 만에 구글마저 제친 엔비디아, 나스닥 상장 25년 만에 미국 증시 빅3 기업이 됐습니다.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엔비디아의 전망 뭐 지금까지는 밝죠.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밝고 뭐 이런 얘기 뭐 방송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엔비디아를 작년 여름 되기 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 300불 정도, 300불이 좀 안 되는 수준이었다가 지금 700불이 넘으니까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 이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위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이런 순서로 되면서 밑에 비슷한 키 맞추기 순서로 알파벳과 아마존이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 뭐 AI 뭐 이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올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AI 관련된 칩이 뭐 A100 그리고 H100 이 두 가지 칩이라고 하던데 이 두 가지 칩이 전반적으로 이제 AI와 관련된 그 시장을 다 점유하는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두고 뭐 저기 AMD에서 한 얘기가 엔비디아는 다만 운이 좋았을 뿐이다. 게임 그래픽 카드나 만들던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그 벽렬한 그 GPU를 만들던 회사가 이게 이제 이런 언어 모델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낼지는 사실 몰랐는데 엔비디아가 이런 탄력을 이어받아서 뭐 사실 지금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뭐 A100과 H100을 더 뛰어넘는 뭐 H200 같은 뭐 모델을 이제 상반기 중에 내놓겠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 그러면 지금 80%를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더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음 주에 발표될 실적은 사실 뭐 그 나왔던 가이던스가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예상과는 좀 비슷한 그런 수준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뭐 엔비디아의 그 상승 탄력은 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요. AI와 관계된 엔비디아 발로 시작된 이 탄력이 다른 부분으로 건너가고 있는 거 이런 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AMD가 뭐 운 좋게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했지만 네. 사실 그 기저에는 젠슨 왕의 어머니까지도 사실 뭐 우리가 창업하겠다 했을 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다시 들어가서 직장이나 가라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이 데니스라는 이 레스토랑 체인이 있는데 4시간 동안 그냥 커피 10잔만 주문하고 음식을 주문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또 돈이 돈이 없으니까. 없어서. 네. 근데 거기에서도 쫓겨날 만큼 좀 열정적으로 그만큼의 열정을 쌓아 나가서 이뤄낸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예상과 비슷한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예상과 비슷해도 주가는 이게 동일시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만약에 급락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급락하게 되면 사야 되겠죠.
아, 오히려요. 네, 예, 그렇죠. 사실 이 기대감은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여기에 쏠리고 있는 기대감이라는 거는 뭐 국가적인 어떤 지원도 있을 거고 이거에서 밀려나면 다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그 단어를 또 요즘에는 잘 쓰지 않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모든 게 이제 디지털화되고 이 연결망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던 산업이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것이다. 이런 산업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AI에 대한 투자는 국가적으로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이런 이제 성과가 실적이 뭐 예상을 미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쇼크를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 나오는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가이던스를 조금 더 주시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대기실에서 엔비디아의 근데 주가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가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네.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거에 비춰 봤을 때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그거를 알면 정말 대략적으로요. 좋겠는데 네. 그걸 알면은 제가 작년 5, 6월 달에 엔비디아를 팔지 다 않으셨겠죠? 이제 다 매도를 고객들 매도를 하진 않았을 텐데 네. 제가 그거를 이제 대충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두 가지를 좀 가져왔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게 지금 ARM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할지 사실 잘 몰랐죠.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는데 ARM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뭐 그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뭐 그 사운드 하운드 이게 이제 뭐 음성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업체인데 이것도 AI와 직접 그 관계가 있다. 그리고 또 뭐 리커션 파마 같은 경우도 뭐 AI를 이용해서 뭐 신약 개발을 들어왔는데 이게 임상 4차까지 가서 곧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 AI가 붙거나 아니면 엔비디아의 N자가 조금만 묻어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급등을 하냐? 작년에 300불 가까이 했던 게 지금 뭐 700불 올라왔는데 700불에서 뭐 1000불, 2000불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게 조금만 묻어 있는 엔비디아나 AI에 A가 조금만 묻어 있는 것들로 이제 돈이 옮겨가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옮겨가는데 이 돈이 간 만큼 이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가? 그만큼 이익 개선이 될 수가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뭐 그때 이제 ARM이 상장했을 때 상장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거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약간 그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ARM이 좋은 기업이긴 한데 진짜 수익이 계속 성장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몇 년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만큼 투자금이 몰렸을 때 미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땡겨오는데 실제로 그게 갈 수 있는지도 약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맞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우리가 뭐 좀 잊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형 건설사가 9개가 문을 닫았는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지방은행이나 뭐 주요 은행들에도 신용에 약간 금을 가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또 하나 이제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미국의 그 신용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나 이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뉴욕 연회에서 뭐 2023년도 4월 달에 그 이제 4분기에 나온 건데 이게 신용카드 부채가 4분기에 나온 게 1.13조 달러.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1,400조 원 정도가 이제 쌓여 있는데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너무 문제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여기 연체율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주된 그 연체자들이 30대, 40대라는 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근데 또 하나는 여기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AI를 이제 검색한 거, AI를 이제 언급한 이 횟수가 이게 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줄기 시작해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우리가 관심은 굉장히 많이 쏟고 투자감도 몰리고 있지만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이렇게 신용과 관련된 부채 그리고 또 신용과 관련된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걸 무한정 이어갈 수 있을까? 뭐 은행 신용과 관련된 그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계속 아무 탈 없이 갈 수가 있는가?
근데 이렇게 투자감이 몰렸는데 결국엔 기업 이익 개선으로 언제쯤 나타날까?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맞물리게 된다 그러면 뭐 닷컴 부분까지는 아니어도 그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AI나 엔비디아가 뭐 상승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고 아직도 투자자들은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가겠지만 지금부터는 뭐 수익을 보시면 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그런 뭐 태도를 좀 취하시더라도 그런 전략을 가지시더라도 조금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방망이를 짧게 잡거나 뭐 그렇게 이제 몸을 좀 가볍게 하시는 거, 장기 투자보다는 좀 그 준비를 항상 하시는 그런 태도를 좀 가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많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에 있어서는 추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로이터에서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에서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며 급상승했던 만큼 단기간에 있을 만한 급락도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다모다란이라고 해서 교수님이 계신데 이제 월가에서도 많은 분들의 이분의 조언을 듣기도 하는데 엔비디아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M7 안에서도 라고 했다라는 점도 한 번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내 증시 요즘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국내 주식 뭐 이제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작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어갖고 이게 연말까지 계속 갔으면 좋겠는 느낌인데 작년에도 사실 이제 연초부터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해오는 모습으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도 지금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호재에 아주 긍정적으로 강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정부가 뭐 그 다다음 주에 이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뭐 발표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뭐 하겠다. 이런 언지를 좀 암시를 좀 주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굉장히 크게 들어왔죠. 특히 뭐 자동차나 이렇게 뭐 PBR이 뭐 그 PBR에 비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가 저평가됐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대차대표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이게 마이너스가 났냐 뭐 아니냐 뭐 자산 뭐 지금 이제 뭐 적자가 났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보고 그 했다면 지금 앞으로는 효율이 얼마나 좋냐 뭐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시대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만약에 패러다임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시장 내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은 당분간 외국인의 수급이 끊어지진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서 그런 종목들 대형 종목 위주로 좀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봐달라는 시청자의 질문이 있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청약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 청약이요. 그게 뭐 청약 신청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다 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국가에서 이제 국가 정책으로 얼마나 지원하냐가 기업의 정책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이익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은 상당히 많이 이렇지만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는 뭐 독자적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배정을 얼마나 받으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큰 금액이 아니라면 뭐 배정 그 청약에 뭐 그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대표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